캄보디아 시엠립 한인마을. 새벽 5시. 이종철은 작은 게스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의 노인은 노트북 앞에서 은행 송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취인 강미숙, 송금액 300만 원. 이종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려다 멈췄습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로 360번째. 중얼거렸습니다. 30년, 360개월.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종철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엠립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종철은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신문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부자 숨져. 가해자 이종철 씨 구속.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부서진 차. 덮인 시신. 이종철은 매일 아침 이 신문을 봤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철민 씨, 오늘도 보냈습니다. 300만 원. 부족하지만. 이종철은 신문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인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종철은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나가던 교민이 인사했습니다. 이종철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시엠립 한인마을에서 이종철은 존경받는 이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정착한 이후 100여 명의 교민들을 돌봤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나섰고 분쟁 있으면 중재했습니다. 이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렇게 성실한 사람 처음 봤어. 우리 한인마을이 이렇게 화목한 게 다 이장님 덕분이지. 사람들은 이종철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종철의 과거를. 그가 왜 캄보디아에 왔는지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이종철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 얼마 필요하세요? 송금해 드릴게요. 이종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300만 원씩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하면서. 괜찮아. 아빠는 여기서 잘 벌고 있어. 너나 잘 챙겨 먹어라.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수입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300만 원을 한국으로 보내면 이종철에게 남는 돈은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방세, 식비, 전기세를 냈습니다.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종철에게 중요한 건 송금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한인회 사무실. 이종철은 교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 사업 등록, 현지인과의 분쟁. 이장으로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교민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종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교민이 나가고 부의장 박상훈이 들어왔습니다.
68배 박상우는 이종철의 유일한 비밀 공유자였습니다. 형님, 오늘도 보내셨어요? 박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만 원. 박상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30년이에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두 사람 목숨값이 얼마나 되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 보내야 해. 박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빗속의 사고 현장. 덮인 시신 두 구. 무릎 꿇고 우는 이종철. 박상훈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캄보디아에서 이종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상훈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발. 이종철이 애원했습니다. 박상훈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종철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오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이종철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앙코르와트 관광 오셨어요? 네, 사장님. 여기 평이 좋아서 찾아왔어요. 부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종철은 친절하게 방을 안내했습니다. 손님이 짐을 풀고 이종철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약 봉지를 보았습니다. 간암약이었습니다. 석 달 전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간암 말기. 시한부 6개월. 치료하시면 1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종철은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진통제만 주세요. 2천만 원이 있으면 6달 더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종철에게는 송금이 더 중요했습니다. 약을 먹고 이종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종철은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강미숙을 만나는 것. 30년 만에. 철민 씨 미안합니다. 제가 곧 갈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당신 부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종철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한국 서울. 민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48대 직장인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또 야근이야? 요즘 매일 늦네. 미안.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조금만 참아줘. 전화를 끊고 민수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 갑자기 캄보디아로 떠난 아버지. 아들아, 아빠 캄보디아 가서 사업 좀 해볼게. 한국에서는 기회가 없더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순에 무슨 사업이냐고. 가족은 어떡하냐고. 너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너는 다 컸잖니. 아빠도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왔습니다. 며칠 머물다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걸까?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해. 잘 돼.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볼까?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아버지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매달 30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송금. 10년간. 아니,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니 30년간. 수취인 이름 강미숙? 민수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미숙이 누구지? 아버지가 왜 이 사람한테 30년간 돈을 보내는 거지?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울, 강미숙의 작은 빌라. 강미숙은 46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6이었습니다. 30년 전 36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 이후 강미숙의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강미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 곧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29의 지은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이제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너는 피곤할 텐데. 강미숙이 딸을 밀어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또 은행 가세요?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 달 돈 들어왔는지 확인해야지. 지은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는 익명의 송금. 30년간 계속된 기적 같은 일. 엄마, 그분이 누구실까요? 왜 우리한테 돈을 보내시는 걸까요? 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경찰도 찾지 못했어. 송금인 정보가 없대. 강미숙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첫 송금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 누가 보낸 것인지 몰랐습니다. 은행에 물어봤지만 익명 송금이라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왔습니다. 금액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지금은 300만 원. 강미숙은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딸을 키웠습니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간호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은인이야. 천사야. 강미숙은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분을. 지은이 출근하고 강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편 철민, 6살 아들 준호, 그리고 임신한 자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보, 준호야. 잘 지내고 있지? 강미숙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과였습니다. 오전 10시, 강미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미숙 고객님 오셨어요? 이번 달도 입금 확인하러 오셨죠? 네, 들어왔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어제 300만 원 입금됐습니다. 강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달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됐습니다. 혹시 이번 달에는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강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시엠립 이종철은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박상훈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좀 쉬세요. 몸 상태 안 좋으시잖아요. 이종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래야 돈이 생기지. 박상훈이 한숨을 쉬며 이종철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병원 치료 받으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비가 2천만 원이래. 그 돈이면 6달 더 송금할 수 있어. 박상훈이 답답해했습니다. 형님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종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목숨? 내 목숨은 30년 전에 끝났어. 지금은 그냥 빚을 갚으며 사는 거야. 박상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종철의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습니다. 형님, 그럼 적어도 그분들한테 말씀하세요. 형님이 누군지, 왜 돈을 보내는지.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면 강 여사가 돈 안 받을 거야. 그럼 어떡해? 그분들 생활이 어려운데. 박상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평생 숨기시려고요? 이종철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정체는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박상훈이 이종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인자야. 2사람을 죽인. 그날 저녁, 이종철은 혼자 방에서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일기였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도 300만 원 보냈다. 360번째. 철민 씨, 준호야 미안하다. 매일 너희 생각한다. 매일. 이종철은 매일 이렇게 썼습니다. 30년간 10,000개가 넘는 사과의 글. 노트를 덮고 이종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속, 횡단보도, 뛰어드는 부자, 급브레이크, 쿵, 그리고 침묵. 이종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닥에 2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주세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이종철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3.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당신 구속됩니다. 이종철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재판에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3년.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쓰러진 부자, 피, 죽음. 출소하고 이종철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과부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종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은 이종철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이종철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종철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보냈고, 퇴직금 받으면 보냈고, 재취업해서 번 돈도 보냈습니다. 10년 전 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벌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물가가 싸서 적게 써도 되고 한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계속 송금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는 최소로 줄이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암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면 900만 원을 더 보낼 수 있어. 이종철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강미숙을 만나야 한다고. 한국 민수의 집. 민수는 아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어. 아버지가 30년간 같은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있어. 매달 300만 원씩?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30년? 누구한테? 강미숙이라는 사람.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숨겨둔 가족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빈? 민수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내일 좀 더 알아봐야겠어.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먼저 국립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강미숙과 이종철을 함께 검색했습니다. 30년 전 기사가 떴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부자 사망. 가해자 이종철 씨 구속. 민수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 15일 밤 서울 강남구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강철민 씨 35세와 그의 아들 강준호 96세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미숙 씨 36세가 있으며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종철 씨 40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니. 기사를 프린트하고 민수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30년간 돈을 보낸 거구나. 속죄의 의미로.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망해야 할까요?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종철이 받았습니다.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버지, 제가 캄보디아 갈게요. 이번 주말에. 이종철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종철은 뭔가 느꼈습니다. 알았다. 오너라. 전화를 끊고 이종철은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뭔가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미숙의 집. 지은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강미숙이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그분을 찾고 싶어. 30년간 우리한테 돈 보내준 그분. 지은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요? 강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 네가 대학 갔고, 간호사 됐고, 지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분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실까?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다시 물어볼게.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강미숙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지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누가 보내는 건지. 30년간 받았어요.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요. 지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송금인이 익명을 요청하신 거라 저희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미숙이 애원했습니다. 그럼 제 편지라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한테. 지점장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 주시면 송금인 계좌로 우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은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은인께 저는 강미숙입니다. 30년 동안 매달 저희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지.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딸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이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돈으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강미숙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은행에 맡겼습니다. 일주일 후 캄보디아. 민수가 시엠립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종철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 왔구나. 이종철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네, 아버지. 차를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종철은 불안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고 민수는 아버지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10년간 사셨어요? 이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나 혼자 살기에. 민수가 가방에서 프린트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종철은 신문 기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 2명 죽였다는 기사예요. 맞죠? 이종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미숙 씨한테 30년간 돈 보낸 거죠? 속죄의 의미로. 이종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민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이종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말할 수 없었어. 너한테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어떻게 말해? 민수가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온 것도 돈 벌어서 계속 보내려고요? 그래.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두 사람 목숨값을 어떻게 갚아? 평생 갚아도 부족해. 민수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 매일 사과문을 쓰셨네요. 30년간. 이종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을 잊을 수가 없어. 매일 밤 꿈에 나타나.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힘드셨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강미숙 씨 만나보셨어요? 30년 동안?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나와서 한 번 찾아갔는데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그 후로는 못 봤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이종철이 놀라 아들을 보았습니다. 뭐?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30년간 익명으로 돈만 보내는 게 진짜 속죄는 아니잖아요. 이종철은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해? 욕먹으면.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아버지 마음 편히 쉬려면. 이종철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종철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사진 문자였습니다. 고객님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열어보니 편지 봉투였습니다. 발신인 강미숙? 이종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 여사가 편지를 보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종철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지 내용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은행 직원이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강미숙의 감사 편지. 만나고 싶다는 말. 이종철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나를 만나고 싶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세요. 한국 가셔서 만나요. 이종철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충격받을 텐데.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이제. 이종철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이종철과 민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종철은 10년 만에 제대로 된 귀국이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종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떨리네. 두 사람은 민수의 차를 타고 강미숙의 집 주소를 향했습니다. 민수가 미리 전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미숙 씨, 익명 후원자분과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은 기뻐하며 약속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철의 정체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종철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종철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30년간 쓴 것들이야. 사과 편지, 송금 증빙 자료. 이종철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360번의 송금 내역, 10,000개가 넘는 사과의 글. 강미숙의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0년간 이곳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종철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응, 가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이종철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36이었던 젊은 여인은 이제 76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은 이종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고 이종철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강미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은도 나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지은이에요. 이종철은 지은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 전 뱃속에 있던 아이. 이제는 29의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익명으로 도와주신 분을 찾아주셔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그분입니다. 강미숙과 지은이 놀라 이종철을 보았습니다. 네? 이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미숙이 다가와 이종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이종철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딸을 키웠어요. 지은이가 대학 갔어요. 간호사가 됐어요.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자랐어요. 이종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미숙이 놀랐습니다. 뭐가 죄송하신데요? 일어나세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강미숙 씨, 사실 저희 아버지는 30년 전 그 사고의 가해자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숙과 지은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종철이 고개를 들어 강미숙을 보았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당신 남편과 아들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미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었어요? 이종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번 죽어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습니다. 매일 당신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강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돈을 보낸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당신 남편과 아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은 가족이 굶지 않게. 강미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강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감사함. 30년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다니.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미숙 씨, 이게 30년간 저희 아버지가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총 360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송금 기록. 처음엔 100만 원, 나중엔 300만 원. 총액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미숙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30년간 매일 쓴 일기입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94년 12월 1일. 감옥에서 출소했다. 철민 씨와 준호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남은 가족에게라도 속죄하고 싶다. 민수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도 300만 원 보냈다. 360번째. 철민 씨, 준호야 미안하다. 매일 너희 생각한다. 매일. 강미숙은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10,000개가 넘는 사과의 글. 30년간의 기록. 지은도 어머니 어깨 너머로 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이종철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편히 잔 적 없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이종철이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걸 30년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잊지 않기 위해. 신문에는 사고 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미숙도 그 신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밝히는 거예요? 30년간 숨기다가. 이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 말기입니다. 시한부 3개월.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강미숙이 놀랐습니다. 가남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도 안 받으셨어요. 치료비가 2천만 원인데 그 돈으로 6달 더 송금하려고. 지은이 간호사로서 물었습니다. 치료 안 받으시면 정말 위험해요. 지금이라도 해야 해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과분합니다. 강미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남편과 아들을 죽인 사람을. 하지만 30년간 자신과 딸을 살려준 사람을. 나가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강미숙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종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종철과 민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이종철은 무너졌습니다. 거절당했어. 당연하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민수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드려야죠.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미숙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은 민수의 집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밥 좀 드세요. 민수의 아내가 식사를 권했지만 이종철은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사실 이종철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간암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종철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이종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내일 오전 10시에 남편 묘지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종철은 떨렸습니다. 내일 강철민의 묘지에 간다니. 다음 날 아침, 이종철과 민수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원묘지였습니다. 강미숙과 지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개의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철민, 강준호, 아버지와 아들,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이종철은 무덤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종철은 천천히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미숙이 돌아보았습니다. 오셨군요. 이종철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철민 씨, 준호야. 용서해 주십시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강미숙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종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왔습니다. 매일 오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강미숙이 이종철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이종철 씨, 저는 3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이종철이 강미숙을 보았습니다. 강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30년간 감사했던 사람이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다니. 이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복잡해졌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와 지은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도 30년간 지옥에서 살았다는 걸.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종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미숙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종철 씨, 이거 보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쓴 유언장이에요. 이종철이 놀라 강미숙을 보았습니다. 유언장이요?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위험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썼대요. 강미숙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만약 사고로 죽으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야. 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째, 나를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 둘째, 준호를 잘 키워줘. 그리고 뱃속 아이도. 셋째, 만약 사고에 가해자가 있다면 용서해줘.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야. 그 사람도 평생 괴로워할 거야. 이종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미숙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미숙아,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용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나를 사랑한다면 가해자를 용서해줘. 사랑하는 아내에게 철민이가. 강미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편지를 읽지 못했어요. 읽을 용기가 없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썼을지 무서워서. 강미숙이 이종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당신을 만나고 나서 편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이종철은 편지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철민 씨가 저를 용서하라고.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지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조사해 봤어요. 30년 전 그날 사고. 지은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옛날 경찰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아저씨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종철이 놀라 지은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보면 제 아버지도 술을 드신 상태였대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음주 상태는 아니지만 취기가 있었대요. 지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제 아버지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들었대요. 제 오빠 손을 잡고. 민수도 놀랐습니다. 그럼 아버지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 아저씨가 음주운전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 아버지도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이종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졌는데.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종철 씨, 당신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남편도 실수했어요. 강미숙이 이종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30년간 속죄했어요. 충분히 갚았어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 목숨을 어떻게 갚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대학 보내주시고 간호사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속죄예요. 민수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받으셨어요. 그만 괴로워하세요. 강미숙이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야. 이분을 용서해줘. 이분도 30년간 고통받았어. 강미숙이 이종철에게 말했습니다. 이종철 씨, 일어나세요. 이제 무릎 꿇지 마세요. 이종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용서하시는 겁니까? 강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편의 소원이기도 하고 제 마음이기도 해요. 강미숙이 이종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고통받으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종철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강미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종철 씨,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당신 간암 말기라는 거. 이종철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해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없어요. 강미숙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이 30년간 보내준 돈, 제가 다 모았어요. 통장 잔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돈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모았어요.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돌려드리려고. 이종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돌려주시려고요?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돈이에요. 이걸로 치료받으세요. 이종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당신 거예요. 지은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치료 안 받으시면 제가 용서 안 해요. 저를 살려주셨으면 책임지세요. 오래 사셔야죠. 민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받으세요. 제발. 이종철은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서울대학교 병원. 이종철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미숙이 제공한 돈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실에는 민수, 강미숙, 지은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종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잘 수 있었어. 강미숙이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체력 키우셔야죠. 이종철은 강미숙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강 여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 남편을 죽였는데 오히려 저를 돌봐주시니. 강미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에요. 담당 교수님이 치료 반응이 좋대요. 종양이 줄어들고 있대요. 이종철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니까 몸도 좋아진대요.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래 사셔야 해요. 이종철은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미숙과 지은이 잠시 나가고 이종철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아들아, 나 좀 부탁할 게 있어. 이종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뭔데요, 아버지? 이종철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게스트하우스 말이야. 강 여사와 지은이한테 물려주고 싶어. 민수가 놀랐습니다. 왜요? 이종철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벌어온 모든 게 사실은 강 여사 돈이었잖아. 내가 일한 10년도 결국은 그분들한테 갚으려고 한 거고. 이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도 드리고 싶어. 지은이가 운영하면 좋은 수입원이 될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철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민수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에요. 30년간 책임지신 거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미숙의 집. 이종철이 퇴원 후 처음으로 강미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수가 함께 왔습니다. 강미숙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종철 씨 많이 드세요. 강미숙이 반찬을 이종철 앞에 놓았습니다. 이종철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 맛, 된장찌개 맛이. 강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남편이 좋아하던 레시피예요. 30년 동안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종철은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민 씨도 이걸 먹었겠네요.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해줬어요. 식사를 하며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캄보디아는 어떤 곳이에요? 이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곳이지.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앙코르와트도 정말 아름답고.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볼까요? 아버지 게스트하우스에. 강미숙이 놀랐습니다. 네. 이종철이 설명했습니다. 강 여사, 사실 제 게스트하우스를 당신과 지은이한테 드리려고 해요. 강미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저씨 거예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10년간 번 돈도 결국 당신한테서 받은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라도 드려야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과하세요. 이종철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예요. 강미숙은 한참 생각하다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같이 운영해요. 아저씨도 캄보디아 돌아가시고, 저희도 가끔 가고, 가족처럼. 이종철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처럼. 좋습니다. 식사 후, 강미숙이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종철 씨, 이거 보세요. 제 남편과 아들 사진이에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강철민과 어린 준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종철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정말 귀여웠네요.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네. 장난꾸러기였어요. 아버지 손만 잡고 다녔죠. 이종철은 사진 속 부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강미숙이 이종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앞을 봐요. 강미숙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네 명이서. 민수가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네 사람이 소파에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네 사람 모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강미숙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족이에요. 이종철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이종철은 민수의 차로 집에 가며 생각했습니다. 철민 씨, 당신 부인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이종철은 박상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훈아, 나야. 형님, 어떻게 되셨어요? 강여사 만나셨어요? 이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응, 용서받았어. 믿을 수 없지만. 박상훈의 목소리가 기뻤습니다. 정말요? 축하합니다, 형님. 이종철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상훈아. 네가 옆에서 지켜줘서. 30년간. 박상훈이 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형님. 저도 형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종철이 웃었습니다. 나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죄인인데. 박상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한테 책임이 뭔지 배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뭔지. 이종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일주일 후, 이종철은 다시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종철 씨, 놀라운 일이에요. 종양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종철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속도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으셨죠? 환자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종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30년 만에 용서받았습니다. 교수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약보다 나았나 봅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민수, 강미숙,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결과 어때요? 이종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대. 완치 가능하대. 세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이 이종철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잘 됐어요. 강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종철은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캄보디아 가요. 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이종철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휴가 냈어요. 아저씨 게스트하우스 보고 싶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가족여행이에요. 이종철은 세 사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달 후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 이종철, 민수, 강미숙, 지은. 네 사람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박상훈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박상훈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종철이 박상훈에게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상훈아, 강미숙 여사와 따님 지은 씨야. 그리고 내 아들 민수. 박상훈은 강미숙을 보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강미숙도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 씨 옆에서 지켜주셔서 차를 타고 한인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엠립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이국적이에요. 지은이 감탄했습니다. 이종철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10년간 산 곳이야. 저기 보이는 게 앙코르와트 가는 길이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제 게스트하우스. 이종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상훈이 미리 청소해 놓았습니다. 강미숙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좋네요. 여기서 10년간 사셨어요? 이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 받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죠. 지은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여기서 보는 전망 정말 좋은데요. 2층 발코니에서는 시엠립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인마을 사람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한인회관에 교민들이 모였습니다. 이장님 오셨어요. 교민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종철이 강미숙과 지은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 가족입니다. 교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교민이 물었습니다. 이장님, 가족이요? 한국에 가족 계셨어요? 이종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야 다시 만났습니다. 파티가 진행되고 박상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교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상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종철 형님을 10년간 봐왔습니다. 형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박상훈이 이종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 교민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상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30년 전 교통사고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박상훈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피해자 가족을 도왔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총 8억 원 이상. 교민들이 놀랐습니다.
박상훈이 강미숙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피해자 가족입니다. 강미숙 여사님과 따님 지은 씨. 교민들이 강미숙을 보았습니다. 박상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여사님이 형님을 용서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상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교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종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티 후 네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에 앉아 CM립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정말 많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잘 보이지. 민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행복하셨어요? 이종철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행복. 아니었어. 그냥 살았어. 송금하기 위해서. 이종철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진짜 행복해. 강미숙이 이종철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요. 아저씨 덕분에. 다음 날, 네 사람은 앙코르와트를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사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지은이 감탄했습니다. 이종철이 설명했습니다. 12세기에 지어진 사원이야.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물이지. 네 사람은 사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계단에 앉아 쉬며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종철 씨, 제 남편도 여기 오고 싶어 했어요. 이종철이 놀라 강미숙을 보았습니다. 철민 씨가요?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말했어요. 언젠가 가족들 데리고 앙코르와트 가고 싶다고. 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꿈을 못 이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대신 왔어요. 이종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민 씨, 제가 부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늦었지만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온 거. 민수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명이 가족이 된 거. 강미숙이 휴대전화로 네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이 사진 남편 무덤에 가져다 놓을게요. 이종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이종철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 여사, 이걸 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소유권 이전 서류예요. 당신과 지은이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강미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저씨 거예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철민 씨 돈으로 산 거예요. 당연히 당신 거예요. 이종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유언장이에요.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벌써 유언장을요? 이종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내 남은 재산 전부 강 여사와 지은이한테 가도록 했어. 민수가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이종철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해.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지만 강 여사는 30년간 고생하셨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미숙이 유언장을 돌려줬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아저씨는 오래 사셔야 해요. 이종철이 웃었습니다. 그럴 생각이에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그날 밤 이종철은 혼자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철민 씨, 당신 부인과 딸 잘 모시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내 가족 지켜줘서. 이종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현지 음식을 사 먹고 기념품을 샀습니다. 이거 한국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줘야겠다. 지은이 기념품을 골랐습니다. 강미숙도 웃으며 쇼핑했습니다. 이종철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행복해 보여요. 이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꿈꿔온 순간이야. 철민 씨 가족이 웃는 모습. 민수가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빚을 갚았을 뿐이야.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일주일간의 캄보디아 여행이 끝나고 네 사람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지은이 박상훈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상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이종철은 시엠립을 돌아봤습니다. 10년간 살았던 곳, 고통받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행복한 추억이 된 곳. 안녕, 시엠립. 고마웠어. 1년 후 서울. 이종철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간암 말기에서 완전히 회복된 케이스는 드물었습니다. 이종철 씨, 기적이에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담당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종철도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병원을 나오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축하해요. 이제 정말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이종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철민 씨가 살려주신 거야. 용서해 주셔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종철은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석 달은 한국에서 강미숙과 지은과 함께, 석 달은 캄보디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강미숙과 지은도 자주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지은은 현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강미숙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도왔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교민들이 말했습니다. 이종철은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강철민의 기일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준호야. 1년 만이야. 강미숙이 무덤에 꽃을 놓았습니다. 이종철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민 씨, 1년 전 당신 부인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종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전처럼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부인과 딸 잘 모시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은이 아버지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행복해. 이종철 아저씨가 우리 가족이 됐어. 민수도 절을 했습니다. 강철민 선배님, 저는 이종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신 가족분들께 네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묘지를 나오며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종철 씨, 다음 달에 캄보디아 다시 갈까요? 이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한 달 정도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휴가 내서 갈게요. 현지 병원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재택근무 신청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종철은 세 사람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미숙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네 잔이 부딪혔습니다. 이종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이종철을 보았습니다. 이종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으니까요. 이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이종철이 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용서가 뭔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강미숙이 이종철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고마워요. 아저씨가 30년간 책임져 주셔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자랐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이종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이종철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미숙이 물었습니다. 이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쓴 새 일기예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오늘 강 여사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잤다. 악몽이 없었다. 이종철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용서의 힘이다. 사랑의 힘이다. 이종철이 노트를 강미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록이에요. 강미숙은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1년간의 행복한 날들. 함께 밥 먹은 날, 함께 여행 간 날, 함께 웃은 날. 고마워요, 이종철 씨. 그날 밤, 이종철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박상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훈아, 나야.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박상훈이 웃었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종철이 말했습니다. 30년간 내 비밀 지켜줘서, 옆에 있어줘서. 박상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형님. 저도 형님한테 배웠어요. 책임이 뭔지. 이종철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 30년 만에. 박상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형님. 정말 잘 됐어요. 전화를 끊고 이종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철민 씨, 보고 계시죠? 당신 가족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종철은 캄보디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람 모두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짐 다 쌌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2달 있을 거야.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요리 배우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현지 병원에서 간호봉사할 거예요. 이종철은 세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이종철은 다시 강철민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철민 씨, 내일 캄보디아 갑니다. 당신 부인, 딸과 함께요. 이종철이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라고 부인한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종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인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종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 잘 모시겠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약속합니다. 무덤을 나오며 이종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엠립 공항. 네 사람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박상훈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에 이종철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행복의 장소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고 네 사람은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시엠립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예뻐요. 지은이 감탄했습니다. 이종철이 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있어요. 30년간 세 사람이 이종철을 보았습니다. 이종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남편을 잊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이종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속죄는 한 번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책임지는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30년간. 이종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책임을 다했으니까. 네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종철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날.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길고 긴 속죄의 여정.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용서와 사랑. 철민 씨,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이종철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게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년 후 서울 한 컨벤션홀.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 화해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이종철과 강미숙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 가해자들, 언론 기자들, 법조인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33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이 되신 분들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종철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종철입니다. 33년 전 음주운전으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이종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이종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매달 피해자, 가족에게 송금했습니다.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이 강미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용기를 내서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분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강미숙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숙입니다. 3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6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강미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를 증오했습니다.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미숙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익명으로 저희를 도운 분이 바로 그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강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강미숙이 이종철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분은 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캄보디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해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종철이 대답했습니다. 가해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책임지세요. 평생 책임지세요. 이종철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게 진정한 속죄입니다. 한번 사과하고 끝이 아닙니다. 평생 곁에서 돕는 겁니다. 강미숙도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30년간 증오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제가 편해졌습니다. 미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10년 전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2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종철과 강미숙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네 사람은 강미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와 지은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 정말 좋았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32이었습니다.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캄보디아 의료 봉사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51였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종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걸. 식사 후 이종철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미숙이 물었습니다. 이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출판사에서 내고 싶대요. 책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CM립의 비밀 33년간의 속죄와 용서. 지은이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우와, 아저씨가 직접 쓰셨어요? 이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년 동안 썼어.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 민수가 책 뒷표지를 읽었습니다. 인쇄는 전액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한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이종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속죄의 일부야. 한 달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감동 실화. 진정한 용서와 속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 모든 교통사고 관련자들이 읽어야 할 책.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이종철과 강미숙은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책임지는 모습 배우겠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1년 후 캄보디아 시엠립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이종철과 강미숙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종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어요. 게스트하우스 거실 벽에는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이종철, 강미숙, 민수, 지은.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앙코르와트에서, 한강변에서, 무덤 앞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종철은 혼자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CM립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 잘 지내시죠? 이종철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부인, 따님 모두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이종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강미숙이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이종철 씨 뭐 하세요? 이종철이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별 보고 있었어요. 강미숙이 옆에 섰습니다. 함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종철 씨 고마워요. 33년간 책임져 주셔서. 이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용서해 주셔서. 강미숙이 이종철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이종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진짜 가족. 다음 날 아침, 이종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일찍요? 이종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손님들 오기 전에 정리하려고.
지은이 함께 정원을 가꿨습니다. 꽃을 심고 풀을 뽑았습니다. 아저씨 행복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이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33년 만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아저씨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이종철은 지은을 보았습니다. 33년 전 뱃속에 있던 아이. 이제는 32의 훌륭한 간호사.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꿨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종철은 생각했습니다. 33년 전 그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길고 긴 속죄의 여정. 그리고 마침내 찾은 용서와 사랑. 이제 이종철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잊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속죄는 한 번 사과하는 게 아니라 평생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종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